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약바이오를 가장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준다고 자부하는 남자 이석현입니다. 본격적으로 유바이오로직스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릴 게 있는데요. 저를 비롯한 대기업에 소속된 모든 멘토분들께서는 각자 맡으신 산업과 종목이 있으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가 되겠죠.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제가 맡은 부분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의식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 대기업 차원에서 유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일련의 개요 영상을 하나 촬영해 드린 게 있거든요. 그걸 꼭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웬고하니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 찍어 드리면서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넘어가야겠죠.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그렇지만 개요 영상 때 했었던 것처럼 정말 그렇게 빠삭하게 막 이렇게 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제 매일매일 짚고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꼭 이제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유바이로직스 강점, 강력한 플랫폼 차트 이렇게 알아가 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런 거는 자세하게 언급을 했으니까 좀 이제 건너 이렇게 할게요. 자, 물리화학, 생물학, 연구개발업 이런 걸로 했고요. 바이오 벤처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재 호흡기용 뭐 이제 이런 이제 바이러스 예방 백신 일상 국내 IND 진행 중이고요. 자, 요게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보면 되는데, 아까 이제 플랫폼을 가진 자가 세상을 가진다. 그리고 이제 실리콘밸리에서도 상품 만들 생각하지 말고 플랫폼 만들 생각해라 이런 말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그다음에 이제 뭐 유튜브, 아프리카 TV, 구글, 네이버 다 플랫폼이죠. 카카오도. 자, MT가 뭐냐면 이제 면역 증강 기술인데 면역 증강제를 이용한 플랫폼 기술입니다. 카이스트로부터 기술 도입했고요. 이제 체내 면역 시스템 활성화를 통해서 면역 반응을 좀 극대화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T세포하고 B세포입니다. T세포가 뭐냐면 우리 몸의 이제 실질적인 그 면역 체계를 이뮨 시스템을 이제 관장하는 주요 핵심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T가 먼저 이제 달라붙고 그 바이러스가 됐건 이제 뭐가 됐건 이제 암세포가 됐건 뭐 이제 이런 쪽에 달라붙고 그 다음에 이제 B세포를 호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세포가 항체를 묻혀요. 그 침입자한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로 이제 합심해서 이제 몸의 항상성, 건강성을 이제 유지하는 건데 이 면역 증강 기술은 ULMT는 요 TLR이라는 거를 촉진시켜서 이제 T세포, B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내비두면요. 얘를 면역체계가 적으로 인정을 안 해요. 인식 안 합니다. 그냥 가만 냅둬요.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항암치료라고 해서 절개수술을 하든 뭐 방사선 치료를 하든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인위적으로 T세포하고 B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얘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깔끔하게 죽일 수 있겠죠. 몸의 면역작용이 면역체계가 작동해서 죽이는 거니까. 그죠? 그걸 통해서 예방 백신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리면 면역 항암 치료도 할 수 있고요. 면역 체계를 이용하는 거니까 면역 항암 치료인 겁니다. 치매, 알레르기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이게 치매 같은 경우도 이 뇌에 이제 뭐 단백질 물질이 자고 일어나면 그게 세척에 대해서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쌓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적으로 인식을 해서 면역체포가 없애줘야 되는데 세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걸 인위적으로 T세포, B세포를 활성시켜서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래라 T세포, 이래라 면역체계 해서 그거를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뭐 정상인처럼 똑같아지는 거죠. 알레르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할 수만 있으면 이 기술을 제가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름만 지금 이제 제 설명만 들어도 뭔가 좀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이거 성공만 하고 상용화만 시키면요 우리나라가 아스트라제네카, 사노피 다 씹어먹습니다. 줄 서서 같이 좀 일 좀 해주십시오. 유바이오로직스 성님들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IBM, 인텔이 지금 기술 패권 가지고 있잖아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삼성이나 저 TSMC한테 딸깍딸깍 해가지고 그래 해봐 딸깍 이렇게 해갖고 이제 자기는 안 돼서 돈을 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해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거를 정말 했으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이건 또 이제 단백질 접합 기술,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것도 이제 설명하려면 좀 시간 걸려서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자, 후보 물질 개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되게 여러 가지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전체 제약 시장에서 바이오가 차지를 하는, 바이오 의약품이 차지를 하는 비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가 아닌 바이오 여집합에 대해서는 이제 점점 이제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제 그 말은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나 시장에서나 바이오가 먹힌다는 거예요. 바이오가 경쟁력이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고, 솔직히 지금 이제 합성신약이라는 합성약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화학신약, 화학약, 여러분들이 먹는 그 알약, 그거는 운반하기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형질 변화가 잘 안 돼요. 물에만 안 섞이면. 그렇잖아요. 바이오는요, 정반대입니다. 운송하는 거 무지하게 어려워요. 뭐 배 태워서 옮겨 시간 엄청 많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이오 의약품이 가져다 주는 장점이 무궁무진하니까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 넘어서게 되면요, 결국은 운송하는 편리성 이런 것도 다 이제 개발이 혁신이 일어나서, 기술 혁신이 일어나서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무조건 된다고 봐요. 이게 돈이 되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트적인 부분을 보시기에 앞서서 일단 재무제표 살짝 보면은 이 친구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 친구도 특례 상장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자 많이 난다고 해서 뭐 관리 종목 지정된다거나 뭐 이러지 않아요. 매출만 내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본 잠식 이런 이제 좀 도의상 좀 지켜줘야 되는 부분, 회사가 망하지 않을 정도 수준만 해주면 돼요. 네. 엄청 봐주는 거예요. 네. 사실 이 친구가 FM대로, 필드 매뉴얼대로 이제 그 상장, 기존의 어떤 상장 기준대로 가면 상장 못했을 놈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다 상장된 연구소라고 보셔도 돼요. 아니야, 그렇게 보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알고 투자하시는 거랑, 그래도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뭐, 좀 볼만한 게 있는 거고, 좀 믿을만한 게 있으니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성공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박이죠. 우리나라가 기술 종주국이 되는 겁니다. 차트적인 부분은 이제 살짝 좀 이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이제 기준금리가 낮아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전통적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은 이제 기준금리의 영향을 굉장히 정말 극단적으로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기준금리 내려갈 거라는 그 기준성, 그 다음에 세계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이제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 친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이 친구의 기술이 성공하느냐 마느냐겠죠.